계속해서 화폐 시간적 가치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억이라고 하는 금액과요, 1년 후에 1억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다르죠. 또는 3년 후에 1억과 지금의 1억은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할 때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식의 개념이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한 투자 분석 기법이라고. 화폐 시간적 가치 공식 따지는 문제고요, 또는 의미를 새기는 문제도 요즘에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가치 계수라는 개념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얼마가 장 얼마의 가치를 갖게 됐죠? 이게 현재 1억이라는 금액 딱 특정을 해버리면 일시불이죠. 그래서 일시불의 미래,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라고 하는 거, 이렇게 현재 1원이라는 금액을 이자율 R, 공입니다. 이자를 붙이는 방식. 이자를 R로 저축을 했을 때 N년 후에 얼마에, 이걸 일시불의 미래. 그래서 공식은요, 1 플러스 R의 N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공식을 외우셔야 됩니다. 써먹을 일은 거의 없어요. 기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R이라고 하는 것은 이자율을 얘기하고요, N년 기간을 의미하는 게 N이라는 기간. 만약에 현재 1원이라는 금액 이자율 5%로 저금을 합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얼마의 가치를 갖느냐라고 한다면 1 플러스 0.05죠. 5%를 소수점으로 표현하면 0.05입니다. 그리고 2년 후 하게 되면 1.05의 2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1.05 곱하기 1.05 하면 일정한 값이 나오겠죠. 이 값을 일시불의 미래로 얘기를 합니다. 이건 나중에 감정평가론 할 때 개념이 되게 됩니다. 이건 좀 간단해. 이것과 6개를 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 요건 해볼 만해. 1 플러스 R의 N성. 여러분들 지금 이해가 된 것에 불과하지 외우지 않으셨습니까? 일시불의 미래가치. 일정한 금액이 미래 얼마의 값을 갖게 되느냐를 되는 공식 1 플러스 R의 R은 이자고 N은 기. 이런 공식 하에서 3년 후에 얼마의 가치를 갖게 되냐라고 하면 3승이 되는 거죠. 3승은 1.05 곱하기 1.05 곱하기 1.05 이런 값이 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 자, 연금 미래 가치 계수라고 하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매년 1원씩 받게 되는 연금이라고 하는 것을 안 쓰고 이자율 R이라고 계속 적응을 해간다고 할 때 N년 후에 얼마의 가치, 이걸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라고. 여기서 포인트는요, 식이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공식 따져 묻게 되면 이 공식도 외우죠. 8번에 1 플러스 R 마이너스 1이라는 공식. 이게 연금의 미래. 이것도 다 외우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감채기금 개수라는 개념. 미래가치 계수의 한 유형으로서 감채기금 개수라고 하는 거. 자, 요거는 이제 키워드 하나를 잡아내야 돼요. 이자율이 R일 때 N년 후 이론을 만들기 위해서 매 기간 금액을 계산해 내는 걸 감채기금 개수라고 부릅니다. 우리 그런 거 있었잖아요. 10년 후 1억 만들기. 이자율이
R이라고 했을 때 10년 N에 10이 들어간 거지. 그 다음에 1억 1원 대신에 1억을 넣는 거지. 그래서 지금 감채기금 계수에서 키워드가 되는 것은 적립이라고 하는 거.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는 간단합니다. 그래서 문제 안 나와요. 대신 나중에 감정평가를 할 때 필요한 개념 공식이에요. 연금의 미래가치계수 R분의 1 플러스 Rn승 마이너스 1이라는 공식이 됩니다. 여기서는 문제를 볼 때 얼마씩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것이 연금의 미래가치계수 감채기금 계수 금액 적립할 금액을 계산하는 것을 감채 공식은요 외우지 뭐야 1 플러스 Rn승 마이너스 1분의 연금의 미래가치계수와 감 역수관 그래서 감채기금 계수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적금 적립. 근데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게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 연금의 미래가치계수 감. 그래서 미래가치계수에는 일시불, 연금, 감채기금 계수 있다. 이런 방법 미, 일, 연, 감. 그래서 미래가치계수 뭐가 있다? 일시불, 연금, 감채기금 계수가 있다. 이렇게 외우는 거야. 1년간. 물론 나중에 외울 때는 미감 이렇게 외우면 끝나요. 왜냐면 현재 가치 계수라고 하는 거 따질 때 일시불 연금 그래서 뒤에 공부할 주제인데 현재 가치 계수라고 하는 거 100년 후 1원이라는 일시불이 현재 얼마의 값을 갖게 되냐 이걸 일시불의 현재 값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 설명 들었기 길어요. 얼마씩 들어가면 연금 그 다음에 자 연금이란 게 있다고 치고 그 다음에 저당 상수라고 하는 것이 있겠 것은 상환할 금액을 계산해 지금 1억을 대출을 받아서 10년간 대출을 상환한다고 했을 때 내가 얼마를 갚아야 되느냐 내 기수 얼마를 갚아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을 저당 상수라고 얘기 저당 상수는 상환할 금액을 따진 것 그래서 이제 미1연감 현1연처 이렇게 이제 공식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가실 때는 미감적 현저상 이렇게 외우시면 실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래가치계수에서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 1 플러스 R의 N승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자 연금의 미래가치계수 R분의 1 플러스 R의 그 다음에 감채기금계수는 연금의 미래가치계수의 역수가 되겠죠. 해서 미래가치계수는 뭐가 있다? 감채기금계수. 여기는 뭘 따지자는 거다? 적립할 금액을. 현재가치계수에는 일시불, 연금, 저당 상수. 현저상. 자, 저 현재가치계수의 하나의 저당 상수이고 여기서는 미감적 현저상, 미감적 현저상, 미감적 현저상 이렇게 외워두셔야 돼. 즉 감채기금 계수가 미 현재 가치 계수인지 헷갈리게 돼 있어요. 한편 계산 등을 위해서 필요한 거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 1 플러스 Rn승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 R분의 1 플러스 Rn승 마이너스 1이라는 공식을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러나 감채기금 계수 바로 외우지 않습니다. 다만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의 역수가 감채기금 계수이다고 하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즉 시험 문제에서는 역수 관계까지는 논하지만은 감채기금 계수를 계산해서 적립할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하시 이렇게 개쓰레기 같은 문제 안 나옵니다. 이유는
1분 안에 한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공인중개사 부동산 학교로 다른 공부도 마찬가지. 기본적으로 1분 안에 한 문제 푸셔야 됩니다. 이걸 달 얘기하냐면 대부분의 문제는 1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만 출제가 갑시다. 미래가치계수, 일시불연금, 감채기금 개수는 적립할 금액을 계산, 적금액을 계산하는 내는 방식이 감채기금 개수.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 1 플러스 Rn스. 연금의 미래가 R분의 1 플러스 Rn승 마이너스 1 응용 들어가는 건 그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자,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현재 가치계수, 미래 일정한 금액, 미래 얼마씩 들어올 금액, 이런 것이 현재 얼마의 값으로 볼 수 있는 거냐. 만약에 3년 후에 1억이 현재 얼마의 값을 이게 일시불의 현재 가치. 3년 후 1억이라는 금액이 현재 얼마의 값을 갖게 1억이라는 건 딱 특정한 금액 일시불이죠. 그래서 이게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 것이군요. 1 플러스 Rn 성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공식까지 보니까 방금 우리 앞에서 논의했던 거 1 플러스 R의 N승이라고 한 것이 있었죠. 이게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였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파트에서 주로 논의하게 될 것은 거의 대부분 과거 계산 문제는 1 플러스 Rn 성분의 1이라는 일시불의 현가 계수라고 하는 것이 논의의 쟁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N년 후 1원이라는 금액이 자 이자율 아닙니다. 할인율 R로 환원했을 때 현재 금액 환원 할인 같은 앞에서 우리가 이자율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현재 1원이 앞으로 미래에 얼마의 값을 갖느냐. 이때는 이자율을 적용. 이에 비해서 N년 후 1원이라는 금액이 현재 얼마의 값이 그러면 자 깎아야 되지. 이걸 우리가 할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자율 R 그러면 할인율은 거의 같은 개념이야. 그래서 미래가치계수에서는 이자율이라는 용어를 쓰게 될 테고 현재 가치계수에서는 뭐야? 할인율이라는 용어. 이게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일시불의 현재 가치계수 1 플러스 Rn 성분의 1이라는 이런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요거는 수익성지수 또는 순위 이런 거 계산할 때 알아야 됩니다. 물론 요 근래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요즘에는 의미를 물어보지. 할인율이 크면 클수록 어떻다? 왜? 분모가 커지게 되니까. 현재값은 작아. 이런 식의 해석을 묻는 문제가 30회 때. 그래서 이 공식의 의미자 공식을 줄줄줄 꿰쓸 때나 좀 해결해 볼 만한 그런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자, 연금 나와야겠죠? 네?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라고 합니다. 뭐야? 자, 할인율 R일 때 매년 1원씩 나와 있죠? 이건 깊이 팔 거 없어요. 그래서 매년 1원씩 N년 동안 받게 될 연금을 현재 값으로 환원했을 때 이게 얼마의 가치를 갖게 되느냐. 이걸 우리가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라고 뭐 군인 아저씨를 하십시다. 군인연금을 받는다고 하십시다. 그래서 매달 뭐 100만 원씩 1년을 치게 되면 뭐 1,200만 원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30년 동안 살았을 때 그 토탈 받게 될 그 금액을 지금 한 번에 받게 되면 얼마의 가치를 갖게 되느냐라는 식의 논리 구조가 연금의 현재 외우지 이거 안 내도 다 떨어지거든요. 자 이제 하이라이트 우리가 미래가치 계수에서 나왔던 것이 감채기금 계수라는 개념이 현재가치 계수에서는 저당 상수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저당 상수 현재 이론을 대출을 받습니다. 그리고 금융론에서 공부할 주제인데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이 돈을 그럼 매 기간, 매 기수마다 상환할 원리금의 액수가 얼마냐라고 하는 거. 주택을 사면서 뭐 10억짜리 산다 하십시다. 5억을 대출 받았습니다. 20년간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대출 받았다고 때 매년 얼마씩 또는 이제 달러 치면 매달 얼마씩 갚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상환할 원리금의 액수를 계산해내는 공식을 저당 상수로 부릅니다.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1 플러스 Rn승 마이너스 1분의 R 곱하기 1 플러스 Rn승 이렇게 보면은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와 저당 상수라고 하는 것은 역수 관계. 그래서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계산 문제로 쓰거나 의미를 새기는 것은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 이게 논의의 쟁점이고 저당 상수, 원리금 균등 상환,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아닙니다. 나중에 저당의 금융론 파트에서 논의할 수 있는데 원금 균등이 아니라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라고 하는 거. 이런 방식으로 갚아 나갈 때 매기간 상환을 계산해내는 공식을 저당 상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게 화폐 시간적 가치라는 개념이에요. 저희가 다 외웠으니까 설명드리는 건 되게 간단해요. 그런데 이게 더럽게 어렵습니다. 제가 어려웠어요. 저는 이거 공식 다 외웠었거든요. 대가리가 나빠서 그런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독학을 하다 보니까 당시 시중에 나와 있던 기본서를 다 외웠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기출문제 분석을 해보게 됩니다. 잊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쓸모없는 또는 최소한 외웠다는 들 시험장에 써먹기 어려운 내용들을 제가 제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화폐 시간과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외울 거 미래 가치계수 미일연감 즉 일시불의 미래 가치계수 연금의 미래 가치계수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감채기금계수. 한편 일시불의 미래 가치계수는 공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 플러스 R의 N승으로 해석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연금 미래 가치계수요? 예, R분의 1 플러스 Rn승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공식. 색깔 입혀놨잖아요.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게 연금의 미래 가치계수는 뭐라고요? 얼마씩이라고 하는 것이 키워드가 돼요. 그리고 하이라이트 감채기금 계수는 적립할 금액을 계산해내는 공식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식은 연금의 미래가치계수의 역수에 해당이 되고요. 이걸 외우실 필요는 역수관계다. 미일연감, 현일연처라고 하는 틀을 잡아놓게 되면 실제 계산 공식은 그래서 미래 가치 계수에는 뭐가 있다? 감채 기금 계수가 있다. 감채 기금 계수는 적립할 금액을 계산해. 나중에 이제 공부할 때는 미감척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왜? 일시불 연금은 공통적인 이슈니까. 현재 가치 계수요? 현일 연자라고 해서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 이런 거 나와야 되죠.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 공식 1 플러스 Rn 성분의 1이라는 이 공식. 자, 보시게 되면은 자,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와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는 서로 역수 관계에 해당이 됩니다. 앞에서 연금 미래 가치 계수와 감채 기금 계수는 또 역수 관계이다라는 것을 이미 지적을 해 드린 바. 그래서 우리는 연금 미래 가치 계수만 한편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라고 하는 거 더럽게 어려웠었죠. 우리나라 씨가 몇 년 동안 환율할 때 받게 될 연금을 현재 값으로 환원한 것. 이게
연금의 현재 가치 개수. 저당 상수는 알아야 되지. 뭐지? 원리금 균등 상환이라고 하는 거. 원리금 균등 상환이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원리금 균등 상환이라는 개념을 전제로 하고요. 바로 상환할 금액을 계산해 내놓은 것입니다. 자, 이것의 역수는요. 연금의 현재 가치 개까지 해서 실제 일시불의 미래 가치 개수의 역수가 되는 것이 연자 일시불의 현가 개수. 연금의 자 미래 가치 개수 역수가 되는 것이 뭐가 된다? 감채. 자, 연금의 현재 가치 개수의 역수가 뭐가 된다? 역수 관계까지만 기억을 하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계산 문제 유형으로 우리 시험에 20여 년 동안 다뤄진 것은 일시불의 미래 가치 개수, 그 다음에 일시불의 현가 개수, 그 다음에 연금의 미래 가치 개수까지만 우리 시험 문제에 다뤄집니다. 이렇게만 내더라도 수험생 다 90% 이상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미래 가치 개수와 현재 가치 개수가 헷갈리더라. 자꾸 뒤죽. 그래서 미감적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현재 가치 개수에 뭐가 있다? 저당 상수 그리고 현저상 상환할 금액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미감적 현저상, 미감적 현저상 요걸 세팅해 두시게 되면 해볼 만합니다. 해서 미감적 현저상이라고 하는 거. 물론 이제 저당 상수에서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얼마나 상환을 했냐. 상환 비율. 50% 상환했으면 남아있는 게 얼마를 갚아야 된다? 50% 갚아야 된다. 이게 이제 잔금 비율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지문 속에서 이런 거 나와요. 상환 비율과 저당 비율을 더하면 0이다. 됐죠? 상환 비율 50%면 잔금 비율은 얼마? 50%. 예를 들면 1이 되는 거죠. 상환 비율과 잔금 비율을 더하면 1이라는 값이 100%가 1이거든요. 해서 1이라는 값을 갖는 이런 식의 지문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필요한 지식이라고 해서 미감적 현저상, 미감적 현저상이라는 틀을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씩 나오게 되면 연금의 문제. 특정한 금액 하나가 나오게 되면 일시불의 문제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되게 간단하죠. 외우면 간단합니다. 전 외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외우시는 거. 미감적 현저상. 그렇게 짜증납니다. 미감적 현저상. 제가요. 평범한 두뇌 구조 같아요. 네. 요 더하기 하면 야망이 될 수도 있고. 개고생을 하면 개고생을. 그래서 여러분들은 개고생하지 마시라고. 미감적 현저상. 미래 가치 개수, 감채 기금 개수, 적립할 금액, 현재 가치 개수, 저당 상수,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일 때 상환을 계산해 내는 거. 그리고 계산식 중에서 일시불의 미래 가치 개수는요. 나중에 감정평가에서 일시불의 현가 개수는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될 수익성 지수 혹은 수년가 요 계산을 요거 써먹어요. 연금의 미래 가치 개수는 그동안 나왔던 문제 중에 제일 3천만 원씩 3년 동안 적립을 한다고 했을 때 3년 후 이것이 얼마의 가치를 갖게 그때 이자율이 뭐 10%다 이렇게 주어지면 여기다 1 플러스 0.1이죠. 10%는 0.1입니다. 3년 3승 마이너스 1 이자율은 0.1 이런 식으로 해서 연금의 미래 가치 개수를 그러나 연금의 현가계수, 감채기금수, 저당 상수 이런 것들은 아예 값을 줄지언정 이 복잡하다는 계산식을 가지고 너님이 계산해 보세요 라고는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그럼 생각하겠지. 혹시 어려 나오면 어떡하나요? 하는 거지 뭐. 혹시라고 하는 부분을 준비하기는 공부량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기본만. 여러분들은 저랑 공부하셔도 또 뒤지게 공부하고 시킨 대로 달달 외워도
합격될 확률 80% 있습니다. 시험장은 냉혹합니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자기 실력 발휘 못합니다. 그건 내가 장담할 수 있어요. 안 된다는 거. 핵심 뭐냐면 단 한 명이 붙더라도 붙는 자기 자신이 돼야 돼. 그 얘기는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기초적인 개념에 철저히 숙달이 되셔야 된다. 그래서 밀연금, 현일연적, 일시불 연금은 공통적인 이슈니까 순서만 기억하죠. 일시불 연금은 금방 순서 문제 안 될 테고 미감적, 현저상이라고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 1 플러스 Rn승, 연금의 미래 가치계수 R분의 1 플러스 Rn승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 일시불의 현재 가치계수 1 플러스 Rn승분의 1이라는 공식 이렇게 외워두시게 되면은 나중에 시험 문제 볼 때 하나도 안 쫄려요. 왜? 제가 분석 조금만 달달 외워도 된다. 미감적 현저상이 제일 어렵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화폐 시간적 가치 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런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해서 1년 후 이력과 2년 후 이력과 3년 후 이력이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되는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한 투자 분석 기법, 즉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